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막판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우지수만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안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5%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다우지수만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2%의 이런 목표치, 물가 인플레와 관련한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내면서 굉장히 시장에 불안감을 줬는데요. 인플레 목표 2%대까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면서 매파적인 성향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더 더뎌질 것이다라는 이 전망에 국채금리 역시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5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를 뛰어넘으면서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오늘 클로징 라이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와 금리, 달러 강세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장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채권 수익률도 4.6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도 또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잠시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상승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IMF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반기부터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1월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살짝 높게 3.2%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많이 상승을 할 것이고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에 한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 29% 정도 이렇게 예상치를 보였는데 IMF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한 어떤 성장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 총재가 얘기를 한 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요구가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좀 지연시켜야 된다. 이제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하고 맥락이 비슷하게 지금 캐나다 경제 행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좀 더 지연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준이 성급하게 나섰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재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9월달 돼야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온 게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지금 애플은 $170, 테슬라도 $160. 시장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지지선이다라고 하고 있던 1차 지지선들이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매출이 전년도보다 한 4.3%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던 이런 부분들 포기하고 이러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하량이 거의 10%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들였으면 뭔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비용이 이제 비용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대표적인 테슬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다,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우지수를 버텨준 가장 큰 힘이 됐는데 지금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 상승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한 18%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건설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4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게 이제 사물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대의 감소세를 보였고, 그 중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나 감소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PL 파이낸셜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신규 주택 건설이 좀 성장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주택시장은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투자자들은 상반기 중에는 조금 지갑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하반기가 돼야지만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고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나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들이 더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만 테슬라와 애플이 좀 우려감이 큽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170달러, 160달러를 이탈시키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오늘 다우지수만 살아남은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 이 부분에 실적 호조가 다우지수만 강보합을 만들었다라고 의견을 내줬습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10%가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같은 고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큰 업종들이 이제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정보기술 업종이 0.2% 정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 들어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0%대로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이제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룩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600달러 목표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표 가격을 이제 갑자기 1,500달러로 급등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매수 등급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달러 바로 아래인 970달러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AI 서버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42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7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 동기의 1.42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5달러가 넘게 5.67달러까지도 EPS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EPS가 22달러를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가 되면은 연간 400억 달러의 매출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종목들이 더 발굴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프리 쪽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목표가를 9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100달러, 110달러 사이에 있던 목표가들을 100달러, 90달러 그 사이 구간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월 7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13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2024년도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한 14%, 매출도 7%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스타벅스가 최근에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커피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렸는데 여기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그 횟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 쪽에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100달러이던 목표 가격을 94달러로 낮춰버리는 건데 앞으로 어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 쪽이 늘어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음료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 또 투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시장 평균적으로 목표 가격은
105달러 수준인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ASML이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요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EPS가 사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들 매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또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잭스에서 추정한 거는 1분기 매출이 한 57억 달러,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0% 감소한 수준이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46%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대만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ASML에 대해서도 EPS 추정치를 한 3% 정도 끌어올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실적 발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내일 또 한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장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SML 오늘 밤에 실적 발표 냅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요할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하향 이 부분을 굉장히 주요하게 여기는데요. 스타벅스가 목표가 하향으로 계속 내림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10%대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